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시장을 쭉 읽어드렸었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면서 시장을 그동안 안 읽어드렸죠. 그래서 시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구독자분들한테 유료 강의급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실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매일매일 챙겨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익으로 전환하는 거, 제 영상 보고도 수익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을 읽고 여러분께 수익으로 전환하고 요 타이밍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인포스탁이라는 거고요. 인포스탁은 1년에 30 몇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저는 30 몇만 원을 내고 시장 흐름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포스탁을 가입을 못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면 스페이스 X 때문에 뭐 몇 개가 이렇게 올랐다, 어떤 것들이 올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요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요게 대형주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급등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였는데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이슈가 나와서 YJ링크 이런 녀석들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페이스X 관련 대장주는 뭡니까? YJ링크 아니에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고요. 아주IB 투자예요. 장비 쪽에서는 스피어, HVM 이런 녀석들입니다. 이건 머릿속에다 좀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줬다. 그리고 뭐 이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페이스X는 6월 달에 합니다. 그 이야기는 6월 달까지는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테마가 좀 장기간 끌고 왔고 꽤 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는 그 전에 꺾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략 한 5월쯤? 그러니까 이 테마의 주기가 이제 5월을 정점으로 해서 꺾일 거고 힘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 보면은 모르는데 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였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유통기한이 살아있고 대장주 역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 미친듯이 과거처럼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봐요. 지금 상승세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테마주로 움직이는 녀석들은 뿅 쏘고 쫙 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광통신 쪽 이야기 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광전자 같은 애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미친 듯한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급락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급락들을 여기에서 들어가서 버틴다? 어려운 겁니다. 미래가 장담이 안 되거든. 그래도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까지 강하게 베팅할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단타로 소액으로 들어가기에는 적당한 테마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차 전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제가 밀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일단은 정책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겠죠.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 나와줄 거고 고점을 계속해서 깨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중으로 10,000P는 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삼성전자를 사야겠죠. 근데 5,000P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3,000스닥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게 코스닥 지표거든요. 코스닥 일간 지표 보면 기관의 자금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기관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여기에 정부가 3,000스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연기금 때려놓고 기관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미친듯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크게 안 나갔죠. 여기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안 나갔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3,000스닥을 계속해서 밀어줄 거라는 정책적 의지예요. 흔들리더라도 난 털고 나가지 않겠어 라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메인은 뭐예요?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에코프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좀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상승세는 뭐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세는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추천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사도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시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이죠. 근데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평화가 오죠. 물론 뭐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어때요? 돈이 펑펑 쏟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보통은 주식시장이 상승세가 나올 때 이자율을 낮추면서 이자율로 인한, 현금으로 인한 캐리가 자주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캐리가 나타나냐면 반도체 캐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인 이란 전쟁이 제거가 되면 반도체 호황은 지속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수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로 봐야 돼요. 그러면 차 전지가 앞으로 상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건 어때요? 당연히 상승세가 나와주겠죠. 아까 삼천스닥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이야기도 봐야 되는데, 이란 전쟁 이후에 고유가가 나왔고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뜁니다. 배터리 이야기가. 그리고 올 초에 로봇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 하반기에는 로봇이 다시 날아갈 거예요. 거기에는 또 배터리가 낍니다. 내 말이 맞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반도체가 왜 필요합니까? AI의 발전. AI엔 뭐가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엔 뭐가 들어가죠? 반도체. 그럼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ESS.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탄력을 받죠? 그런 거 있잖아요. 풍력 발전을 했어. 바람이 불 때는 전기를 생산해. 근데 바람이 안 불 때는 어쩌겠냐고. 여기서 꾸준히 전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에 들어요? ESS.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ESS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로봇, 전기차 등등등. 그래서 산업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봐야 되는데, 미중 갈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5월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나올 때 단기적으로 국내 상장 중국 주식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미리 들어가서 국내 상장 중국 주식 중심으로 들어가서 한방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산이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OCI 홀딩스가 쭉쭉 날아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왜? 태양광을 우리나라가 먹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도 중국을 배제한다 그래서 미국에는 IRR 법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중으로 규정이 될 겁니다. 아직 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산을 배제하자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뭡니까? 한국 배터리의 호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죠.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 그래서 리튬 회사가 16 급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데, 거기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리튬 가격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배터리주 올라갑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죠. 중국 내 주요 리튬 광산 폐쇄와 함께 짐바브웨 리튬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서 2.7% 감소할 것으로 따른다. 그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 폭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용 전력 저장장치 ESS 그리드 규모가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이유가 뭐죠? 반응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보이죠? 이제 슬슬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볼 때 뭘 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엮여 있는가? 얼마나 많은 대형주가 엮여 있는가? 이것들이 돼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추세가 형성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고,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때려 부을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대충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예전에는 2차전지가 상승세가 나온다고 해서 잘 등장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댓글 보면 에코프로 들어가고 단타로 2번 먹었어요 라고 하는데, 깔롱동식님이시죠? 제 영상은 항상 챙겨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단타로 추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들고 가세요. 물론 제가
알아서 매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지만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는 추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 수익 먹다가 정작 큰 수익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타이밍 함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이야기 나왔거든요. 다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테마가 얼마나 새 것이냐.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주식시장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을 극히 반깁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가 다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한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가 간 녀석들이 또 주인공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상한가 간 녀석들 지금 변별력이 없죠? 그럼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이 녀석들 중에, 오늘 상한가 간 녀석들 중에 어떤 녀석이 이 코로나 관련해서 슈팅이 나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나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세를 형성하면서 갔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보통 코로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래도 2에서 3주 정도는 충분히 우려먹을 수 있는 테마고, 그 테마가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들은 앞으로 상승세가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지금 어때요? 코로나 관련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모의고사를 했다면 저는 코로나 관련주 테마를 꼭 넣을 겁니다. 지금 시장 중심에는 코로나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시장 밖에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 같은 것들을 매매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펄어비스 같은 녀석은 뭐예요? 테마를 형성한 게 아니죠. 단독 테마죠. 단독 이슈죠.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에는 큰 비중 때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비중이 시장 중심 안에 있어야 추세라는 게 생기고,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우상향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 안에서만 놀아야 되고요. 제가 그리고서 시장 중심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 안에서만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테마 이후에 얼마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가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지금 엮여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승세를 보면 뭐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알 수 있죠. 조선 쪽이 언제 움직였죠? 얘가 묻어 있었던 내용들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조선 쪽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조선이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조선 기술이 그동안 낙후가 돼서 배를 건조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갔어요. 심지어는 미군의 해군들이죠. 군함들. 걔네들 수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 해주겠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하나 오션 같은 애들이 빵빵 날아갔던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때요? 지금 다시 조선 쪽으로 상승세가 나와줬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옵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대미 투자 특별법 쪽으로 자금이 움직였구나. 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500억 달러를 조선에다가 투자한다라고 이미 못이 박혀있죠. 나머지 2천억 달러가 어디 들어갑니까? 나머지 2천억 달러가 에너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뭘 얘기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개 추천주로 드린 겁니다. 왜? 대미투자특별법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음을 저는 추정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미 2주 전에 뉴스가 나온 게 뭐예요? 2주 내로 어디다 투자할지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봐야 한다.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튬은 봤고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 전쟁 테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방위산업 전쟁 테마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현재의 핵심? 지금 얘가 올라간 이유는 종전 이후에 중동 쪽 방산 군비 수출 확대, 이 이슈도 물론 깔고 갑니다. 이 이슈도 물론 깔고 가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 있죠. 나토에서 미국을 제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란 전쟁하면서 나토 보고 도와달라 그랬는데 나토가 안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나토에서 미국을 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이제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미국한테 의존을 했다. 의존하지 말자. 그래서 군비 늘리자. 이 이슈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슈 때문에 방산 쪽, 특히 퍼스텍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RF 시스템주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빅텍이 좀 강하게 테마를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녀석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대형주 중심으로 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대형주 중심은 아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돈이 덜 들어가죠. 그렇다면 얘는 뭡니까? 강력한 테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메인으로 봐야 될 테마는 아니야. 그냥 깔고 가는 거야. 조선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현재 메인이고 요걸 굉장히 매력 있게 빵빵 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은 뭘 좋아한다고? 새 거 좋아한다고. 새로운 트렌드를 좋아하는데 반도체 쪽의 최근 트렌드는 뭐였어? 실적이었어. 삼성전자의 실적. 거기에다가 23일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실적 중심으로 날아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자체 반도체 공정을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때려 붓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광속으로 해라. 광속으로 처리해라는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친 듯이 때려 부을 건데 빠르게 투자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거기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지금 묶여있는 게 어때요? 묶여있는 게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나와줄 건데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딱히 이 종목입니다 라고 때려 볼 만한 게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뭘 사야 되냐면 반도체 ETF를 사면 됩니다. 그럼 반도체 흐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종목입니다 하고 종목을 정확하게 찍으면 맞는데 좋은데 그 종목까지 정확하게 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는 맨날 주식을 보는 놈인데도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반도체 ETF를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 1차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고점 넘어갑니다. 전고점 넘어가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윙 제가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여기서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올라갔을 때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승세가 살짝 제한됐거든요. 살짝 밀림 이후에 나타날 것 같아요. 상승세가. 화장품 있죠. 화장품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2분기에도 좋아질 만한 게 뭐였어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만한 업황. 얼마 전에는 설문 뭐가 나왔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2분기에 반도체와 화장품이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화장품 쪽은 실적으로 인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줄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빵 터지는 건 아닙니다만 은은하게 가죠. 은은하게 계속 가고 있고 요것도 잡아놓고 가면 괜찮은데 뭐 과거부터 화장품이 미친듯이 빵빵 터져주는 애들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냥 깔고 갈 만한 종목, 안정적으로 그냥 쭉 수익을 깔고 갈 만한 종목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 돈이 그래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코스맥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고점 넘어가고 있네요. 지금 차트 위치가 굉장히 예쁜 위치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죠? 실적 좋죠. 성장세 잘 나올 것 같죠? 그럼 이런 녀석들은 깔고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가가 좀 쌌을 때 좀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고점 라인 넘어가고 있네요.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상승 추세가 나오더라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10%씩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10%, 20% 안정적으로 먹겠다. 그리고 빠지면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화장품 업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었군요. 시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들을 매일 보면서 흐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테마는 어떻고 저 테마는 어떻고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고 강세는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협정에 대한 거 있죠. 이란 협정. 이 이슈도 한번 살펴보면서 원래 이 협정 이슈가 나올 때 저는 건설주, 재건주 중심으로 좀 크게 바람이 불어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 지금 바람이 안 불고 있어요. 근데 언제 바람이 불어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 뭐였습니까? SY 스틸텍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상황들을 계속 봤을 때 조만간 휴전 협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면 미국도 지금 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지원해주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5월 즈음으로 봅니다. 5월 이전으로. 지금부터 5월 말까지. 요 사이 기간에
우크라 재건에 관한 관련 이슈가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강하게 쏴줄 수 있다. 실택 추천주로 계속해서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공개 추천주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채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계속 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